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얼마나 실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현상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며 얼마나 유효하게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유용한가에 관한 것을 갖다가 실제 사례를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회사의 그 기밀 사항이 혹시 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사전적으로 그냥 피해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는 가상의 데이터를 갖다가 쓰고 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다룰 사례는 뉴코라는 회사입니다. 뉴코. 이미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코는 핵연료, 뉴클리어 퓨엘을 다루던 회사인데 완전히 핵 원자력 발전이 미국에서 쇠락해짐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80년대 들어와갖고 결국은 그절 70년대 후반서부터긴 합니다만은 핵연료를 다루던 뉴코라는 회사가 핵연료 사업을 접고 철을 다루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노베이션한 경우죠. 핵연료에서 철강을 다루는 그런 걸로 변신한 그런 회사의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코가 왜 그러면은 이게 바뀌게 됐느냐, 이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왜 이렇게 혁신을 가해갖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업을 하게 됐느냐, 전업입니다. 전업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이 뉴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면은 미국의 철강 메이커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나왔던 소위 맥시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대한 게 맥시밀, 그러니까 고로를 갖다가 중심으로 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입니다. 맥시밀에서의 베세마 공법이라는 걸 선취했던 US 스틸과 또 그와 같은 거기에 동참해갖고 스틸 산업을 갖다가 하나의 사업으로 다뤘던 베틀레헴, 리퍼블릭, 인랜드 또 이런 미국의 철강 맥시밀이라는 그런 많은 공급자들이 메이커들이 철강 산업을 갖다 이루면서 양차 세계대전을 승전을 이끄는 하나의 산업에서 동력을 갖다가 마련해 줬던 겁니다.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철강 메이커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혁신 노력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소홀히 했습니다. 5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 거치면서 한 20여 년간을 거의 철강 산업 분야에서의 그런 혁신적인 공정 혁신이라든가 제품 혁신이라든가 이런 혁신 노력을 갖다가 게을리한 겁니다.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만의 소치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1등이 됐을 때 뭔가 소홀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지상정의 하나의 그런 우리 개인 레벨에서도 인지상정의 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기업 레벨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패전국이었던 일본에서 특히 일본의 신일체일철은 60년대 이 후반서부터 철강 분야에서의 가장 큰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인노버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되고 있는 고로 대용화 기술과 LD 컨버터라는
과거의 평로 대신에 전로라는 그런 그 기술. 그 다음에 제가 해서 아비로 이루어지는 이 공정 과정에서 이거를 continuous casting이라는 연속 주조법이라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기술을 갖다가 엮어갖고 신일철이 세계 철강 산업의 대변혁을 갖다가 일으키는 큰 그 하나의 그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고로가 1800 입방메타짜리에서 3400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그 고로에다가 평로라는 낙후된 그 기술 대신에 LD 컨버터라는 아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 블룸이라는 단속 방법에 대해서 컨티뉴스 캐스팅이라는 연속 주조법을 갖다가 믹스업한 이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가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7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일본의 60년대 후반서부터입니다. 일본의 그 철강 산업은 일본의 그 전후 부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오히려 수입해오던 그런 그 일본 메이커들이 혁신 기술로 무장하면서 수출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80년대에 치면서 계속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세계 철강 산업을 갖다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편승한 기업이 편승하고자 했던 기업이 한국의 포스코하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라질은 완전히 거기 추격해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실패했고, 한국은 신일철이라든가 일본의 맥스밀 그 메이커들의 그 행보를, 전략 행보를 뭐 자추적 말씀드리기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걸 그대로 우리가 팔로워 입장에서 그걸 같이 이렇게 거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편성 효과는 저렴한 소셜 오버헤드, 사회적 간접 자본에다가 국민 기업으로서의 절대적 국민적 지지와 국가 경영자들의 아주 전폭적인 그런 그 후원과 지원하여서 그리고 또 포스코맨들의 그 아주 정말 땀 어린 그런 그 정성과 노력과 어떤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응집이 돼 갖고 어드밴스된 그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나비 효과를 갖다 갖고 된 겁니다. 나비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초기 단계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차이가 이 결과 단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다 갖고 오는 겁니다. 마치 아마존에서 이런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이 뉴욕 상공에 와서는 대질풍으로 바뀌어갖고 막 큰 건물이 흔들거리냐 막 파괴나고 가로수가 쭉쭉 뽑히는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가는 게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얘기할 때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산업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를 무장한 신일철과 한국 포스코가 세계를 갖다 주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마찬가지. 지금 2010년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쭉 승승장구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혁신 기술이 갖고 오고 있는 가져다주는 하나의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이거를 향유했던 그 일본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또 두 국가 간의 그 맥시밀, 신일철과 포스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간에 또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경쟁 구조상에 한국은 파이넥스라는 전 세계에서 포스코만이 갖고 있는 가장 어드밴스된 또 기술을 갖다 자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의 견지에서 보면은 가장 앞서가는 그런 그 기술이 포항종합제철이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견지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계속 그렇게 그 기술 개발 노력을 게을리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그 포스코 그 관련 분들에게 굉장히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다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이라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그 철강 산업의 큰 거대한 그 변혁 과정에서 미국은 철강 산업을 그냥 뻔히 알면서 그대로 그냥 다 그 산업을 갖다가 빼앗기다시피 한 겁니다. 왜?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욕이 좋고 정부가 강력한 그런 거 있다, 미국의 그 군사력이 이렇게 아무 뛰어나더라도 철강 산업에서 잃어버린 그
혁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서 그 뒤진 미국의 그 철강 메이커들, 저희 맥시밀 메이커들은 완전히 뻔히 보면서 단말마의 그런 그 마지막 임종을 갖다가 맡게 된 겁니다. 오늘 강의하는 제 필자, 저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제 두 번째 제일 큰 회사가 베틀렘이라는 그 회사인데 거기 제가 방문했더니 마침 그날이 그 고로에 불을 끄는 날입니다. 그날 마침 임종을 맞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의 철강 산업의 최고였다. 그것이 199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철강 산업의 그 대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던 그 닥터 호건이라는 분을 제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그 철강 스틸 클럽에서 제가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예수의 신부님이 미국 철강 산업의 그 아주 제일 그 전문가로 거의 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딱 뵈니까 이미 고로의 그 메이커가 단말말을 맞듯이 이분도 아주 폭삭 이렇게 늙은 하나의 그런 그 로만 카톨릭의 그 신부로서 뭔가 보지 않아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이제 곧 임종의 순간을 맞을 것 같은 그런 그 쇠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게 미국의 철강 산업을 대표해주는 그게 아닌가 이게 제가 느꼈던 게 당시의 그 제 소감인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미국의 철강 산업이 이제 도저히 뭔가 활력이 어떤 그 활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80년대 중후반에 이 뉴코라는 회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뉴코라는 회사가 튀어나와갖고 그 아주 커다란 우리 철강 산업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한 그 장을 갖다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기존의 그 철강 메이커들이 맥시밀인 거에 반해서 뉴코는 미니밀입니다. 미니밀. 고로가 이렇게 작다는 미니밀. 먼저 그 맥시밀에서는 철광석을 갖고 코크수, 그러니까 탄소입니다. 탄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고로에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쇳물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 맥시밀에서는 전 다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철광석이 아니고 한번 썼던 고초를 갖고 철을 만드는데 철은 크게 보면은 최종 제품으로서 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각유라 그래갖고 뭐 HB입니다, IB입니다, 뭐 레일이다, 철근이다 이런 걸 뽑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소위 그 박판유입니다. 말하면 판유입니다. 판때기, 시트라는 거 시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뉴코는 고초를 가지고 판때기를 그 판을 철판을 만드는 가장 최초의 그런 그 메이커입니다. 이것이 80년대 후반서부터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 대박을 터뜨리게 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길래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게 됐느냐 하는 거를 지금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데이터에도 실질적인 것도 리얼 데이터도 물론 사용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의 그런 데이터를 갖다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내보이는 것이 오늘 이 강좌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이해, 양해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자, 뉴코가 왜 퍼스트 무버로서 미니밀을 갖다가 시작한 최초의 거기다. 고초를 가지고 철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최초의 그런 그 퍼스트 무버입니다. 퍼스트 무버 제 선발자예요. 그 타겟 마켓이 어디냐? 당시 미국은 고로 메이커들이 속된 말로 빌빌하면서 단말마의 마지막 숨을 갖다 거두는 그런 와중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경우에 철강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이다. 사양 산업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그 결과가 오는 게 그래서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을 뒤따라오는 나라들에게 결국 내줘야만 되는 그런 산업 아니냐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뉴코가
어딜 타겟 마크 잡았냐. 미국에 2천만 돈 이상 되는, 2천만 돈, 1년에 2천만 돈 이상 되는 이 철강, 박판 철판 수요가 존재해요. 근데 이게 몽땅 다니까 그 철판 그 수요 중에서 약 2천만 돈 되는 그 수요는 뭐냐. 아까 철광석에서 고로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아주 기가 막힌 하이 퀄리티의 그런 거 판때기, 그밖에 없는 겁니다. 철판을 얻으려면 굉장히 값이 비싸고 품질도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 어떤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느냐. 퀄리티는 좀 낮아도 좋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맨홀 뚜껑이다 그러면 맨홀 뚜껑에 그냥 갖다 덮으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고품질의 그런 철판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냥 품질은 보통 수준인데 값이 쌌으면 좋겠다. 값싼 철판떼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요. 이런 수요가 한 2천만 돈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천에서 한 3천만 돈 정도 매년 생깁니다. 이거는 2천만이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을 타겟 마켓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공급하고자 하는 그거가 이제 뉴크의 그거였는데, 뒤집어 말씀드리면 지금 당시에 이런 품질은 보통이면서 값이 싼 그런 값이 싼 것을 원하는 약 2천만 돈 이상의 수요를 갖고 있는 고객이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게 과연 뭐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통 기본 속성, 철강석으로 기본 속성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는 게 딱히 정확한 지금 맞는 비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르는데 뭐가 부서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쉽게 녹이 쓴다라든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 속성 충족시키면서 아주 적은 방향, 아주 리즈너블, 어떤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균 수준의 제품이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그거가 바로 이런 게만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정도는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정도는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고로에서 제공됐던 아까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품질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가격, 그보다는 이렇게 싸면서 품질은 좀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내가 다 물겠다. 나 값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수요입니다. 2천만 돈의 그런 수요를 갖고 있는 고객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 솔루션, 베스트 스펙은 뭐겠냐. 이런 것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건 도대체 이 시점에서 니즈진화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새로운 어필 속성으로 등장을 할 것이냐. 제일 문제는 새로운 어필 속성이 등장하면은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인노베이션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뉴코의 지금 등장 시점, 이건 지금 1990년대 초반에 뉴코로 지금 여러분들 그걸 지금 구도를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100% 충족이 되면서 품질은 보통 수준이지만 값이 싼 거는 값이 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사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고 사겠다. 저쪽에서 원하는 정도의 그런 가격이 하이 퀄리티의 경우에 요구하는 그 값보다 이렇게 좀 상당한 격차가 있으면 난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때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베스트 스펙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준의 철강 제품이다. 철강 판재료다. 판재료. 얇다는 뜻입니다. 보통 퀄리티 레벨의 보통 품질의 철강 박판유를 갖다 내가 원한다. 가격은 뭐냐? 좀 적당히 싼 가격이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히 엔커리지 특별히 받을 거 없어요. 이게 하나의 AS라든가 판매상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어떤 채널이 그냥 보통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판로를 거쳐서 그냥 난
공급받으면 되겠다. 이것이 베스트 스펙입니다. 베스트 스펙. 아시겠죠? 요거를 뉴코는 타겟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걸 충족시켜 주려면 어떤 기업적 노력, 어떤 기업적 접근이 요구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수요, 이런 니즈를 갖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컬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업의 견지에서 관건이 되겠죠. 이와 같이 니즈에 대해서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 니즈 맞춤 혁신이 과연 뭐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큰 도움을 받는 것. 하나의 구상력과 어떤 그 설계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적 노력은 어떤 걸 뭐 분석하고 컴퓨터로 뭐 특히 그 계량 모델 갖고 막 돌리고 이런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창의력과 혁신력의 바탕을 둔 거기서 우러나는 어떤 하나의 사업 구상력과 설계 능력, 설계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뉴코의 큰 하나의 그런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은 독일의 그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느 느닷없이 뉴코라는 이 회사를 방문합니다. 이때는 이런 거를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거를 구상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디어도 없었는데 그럼 뭘 했느냐 이거 아니고 아까 HB민이 IB민이 당시에 쇼핑몰이 전 미국 전역으로 막 쇼핑몰이 들었을 때 이 천정이 뭐라 대들보라 그러나요? 철강된 그걸 갖다가 사방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면서 아주 큰 그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박까지는 아니고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건 빌레트라는 건데 뉴코가 쓰는 그 사용량의 로트 사이즈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구매할 단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로메이카들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그 고로메이카들이긴 했지만 거기 가서 좀 달라 그러면 아주 그 콧대를 부리면서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좀 얻어다가 하니까 아주 재미를 많이 봤는데 빌레트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뭐 때문에 유럽 쪽에 가서 그걸 사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가 보니까 빌레트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롯 사이즈별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걸 사다가 그걸 뉴코가 그런 대들보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서 그걸 팔려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폴란드의 그 빌레트가 질이 안 좋았고 샤핑몰 인데 그게 뚝 부러지면서 밑에 사람 인명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러는 그 와중 그런 경험을 한 얼마 후에 독일의 그 한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가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CSP라는 새로운 공법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귀사에서 이런 공법을 갖다 채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컴팩 스트립 프로덕션이에요. 컴팩 스트립 프로덕션이라는 그런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그 미니밀에서도 그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혁신 이렇게 계속 촉진돼 왔어요. 그러니까 thin strip casting, 그러니까 thin slab casting, GSP 미니밀 거꾸로 말해 이런 기술이 나왔고 이런 기술 이렇게 발전돼가는 그런 그 추세인데 요 기술을 갖고 당신들이 채택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딱 들어보니까 그 뉴코의 회장이었던 아이버슨이라는 사람이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 CEO인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기존의 그 US 스틸이라든가 베틀렘이라든가 이런 그 고로메이카들은 거의 1kg입니다. 제강에서 쇳물이 나왔고 쫙 흘러가면서 제강을 거쳐갖고 아변 과정 거쳐갖고 거기서 철판 떼기를 만들던 아니면 후판이라고 두꺼운 거 배에 들어가는 뚜껑 걸 만들던 HB 뭐 IB 이런 걸 만드는 그 거의 1kg입니다. 1kg 공정 쭉 빠지는 그 프로세스가
근데 이걸 딱 들어보니까 얼마인가 하면은 180m, 180m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매료돼 갖고 그걸 채택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그거를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베스트 스펙을 이 기술을 채택한다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원료는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고철이에요, 고철. 고철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고철도 이제 막 싸구려 형편없는 고철인가 하면 조금 품질이 좋은 그런 거 시카고 플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는 버리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디아나를 비롯한 3개 주에다가 갖다 버리고 이게 로스트벨트라는 그 고철을 갖다 버리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쉽게 고철 원료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입지한다면, 거기에 위치한다면은 입지로서 그게 적합한 거 아니겠냐. 대개 입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입지 어디다 정할 거냐.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 산지 근처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근처에다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런 벌키한 거다 보니까 산지 근처에서 그러니까 올려 있는 그 근처에다가 입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하에 로스트벨트 로케이션 로스트벨트 근처에다가 로케이션을 잡은 거다. 인디안에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무바로스의 그 어드벤트를 갖다가 취하면서 코스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코스를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헤드코타를 굉장히 슬림하게 하죠. 아주 얇게 하자. 그래서 헤드코타를 갖다가 결국 본사를 새를 듭니다. 새. 뉴콘은 이 당시에 이게 채택이 되면서 금방 확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갖다 금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유일한 자기 본사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관리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이 되게 컴팩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고 이 CSP 공장 설비를 갖다 갖추고 다만 그 당시에 다 철강 산업이 말하자면 미국의 철강 산업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닥터 호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첫 말이죠. 왜 미국 철강 산업이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첫 묻기가 무섭게 그냥 탁 나오는 말이 레이버 유니언 그래요. 노동조합 때문에 안 됐다. 철강 노동조합 때문에 미국 철강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버슨이라는 회장은 레이버 유니언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당장 그날 문 닫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급으로 제가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제가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주급을 드릴 때 그 동종산업, 그러니까 철강산업 평균의 40%를 항상 개런티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뭐 노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다 갖춰주고 그래서 노조가 없는 겁니다. 노조 없이 운영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미국 내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경영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게 하니까 또 거기도 이제 산업별 노조 그것도 거기서 가갖고 노동자를 막 부추기면서 노조 결성해라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노동자들은 여기 있던 근무자들은 우리 필요 없다. 왜? 더 많이 받고 더 개런티하고 절대로 그냥 자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시겠죠? 자, 당시에 2천만 돈 이상의 품질은 보통이면서 가격이 싼 판재료를 원하는 고객이 베스트 스펙을,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정기술, 컴팩 스트립 프로덕션이라는 이 공정기술로 무장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선발자로서의 어드밴트를 향해 가면서 고철이 많이 이렇게 집산되어 있는
러스트 벨트 가까이에다가 공장을 갖다가 짓고 헤드쿼터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굉장히 컴팩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켜 주다 보니까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베스트 말하자면 액츄얼 스펙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 베스트 스펙에 대해서 액츄얼 스펙이 그걸 원하는 걸 딱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에버리지에 그걸 원하는 그 스틸 쉿을 적당히 싼 가격으로, 영가의 가격으로, 이 챈더는 뭐 연일 제품 전달해 주는 거나 유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원하니까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액츄얼 스펙을 갖다가 갖고 있는 뉴코는 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가장 most desirable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결국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그 뉴코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지나 전문가들은 뉴코 리보루션이다. 뉴코 리보루션. 뉴코 혁명이다라는 말을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서플라이의 걸 고철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쓰는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전기로는 전기를 갖고 쓰는 겁니다. 전기가 그냥 비싸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보면 한국의 전기료가 제일 싸다라고 그러는데 특히 산업용 전기료는 세계에서 제일 싼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싸진 않다 이겁니다. 싸진 않지만은 이 컴팩시티 프로덕션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다 커버하면서도 막강한 그런 그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 시장을 갖다 미니미 이런 그 박판 이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선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고객들이 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물겠다. 여기까지 내가 지불하겠다는 그것까지를 가격으로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most desirable한 경우라는 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가격이 냈으면 하는 거를 최대한 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그런 기업은 언제 어디서 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코스트는 뭐냐? 굉장히 싸게 맥혀요. 왜냐면 우선 건설비가 쌉니다. 건설비가 이게 1km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200m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싼 겁니다. 우선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초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부담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 비용에서의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전기료가 좀 비싸긴 했지만은 컴팩시티 프로덕션이 지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이 싸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 셰일가스가 특히 2000년대 중후반, 특히 10년이 2008년 미국의 그런 그 월스트리트 멜트다운 그때가 거의 같은 타이밍인데 그때 터지기 시작한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어 갖고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뉴코는 더 에너지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거 하나의 모멘텀을 갖다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뉴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철강산업,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철강산업은 사양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때 뉴코는 보라는 듯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니밀 제품으로서 세계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지니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승자, 이기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니즈를 충족시키는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 니즈 맞춤, 니즈 진화 단계에서의 그 지불 의향을 지닌 익스플리짓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만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갖고 온다라는 걸 갖다가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 기저 진화 단계 어느 한 시점에서의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을 어느 기업이든 그걸 주기만 하면은 그 기업이 과거에 뭐 아주 이름이 없던 신참작원 누군 승자로 부각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경쟁력과 기업 역량, 기업 파워를 갖고 있던 기업일지라도 니즈를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제대로 부응하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혁신 경영을 제대로 못한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나간다라는 그런 그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좋은 시사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건 아까 셰일 가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현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떠냐. 가장 베스트 어댑티브 끝드니스를 아직도 쥐고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또 계속 강력한 그런 그 적응 우수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그 스키마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여기서도 뉴크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갖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갖다 던져주는 것. 첫째는 뭐냐면 seek the best가 뭐냐 찾고 그걸 충족시키는 best, get to the best의 관점에서 둘을 대비해 가면서 베스트 스펙을 고객이 갖고 있는 베스트 스펙을 액츄얼 스펙으로 얼마나 거기에 가깝게 충족시켜 주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댑티브 굿드니스가 얼마큼 베스트냐, 베타냐, 에버리지냐, 푸어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성패 여부가 좌우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시사점으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뉴코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가는 그 경우가 있지만 같은 산업 영역의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하나의 그 팔로워가 얼리 팔로워죠. 뉴코가 잘 돼?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 덤빈 그런 그 뉴코 다음에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바로 후발자에 관한 그 경우를 역시 일부는 리얼 데이터, 일부는 하이포세티컬 데이터로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뉴코랑 똑같은 타겟 마켓이에요. 타겟 마켓에 똑같이 원하는 고객의 그 익스플리시트 니즈입니다. 품질은 보통이지만은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철판대기, 판재류의 그런 그 철판을 갖다가 원하는 그런 그 니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스펙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이런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내가 공급받을 수 있으면 난 좋겠다라는 것이 seek the best 여기서 규명한 하나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발자 뉴코가 했듯이 그래도 CSP라는 컴팩 스트립 프로덕션이라는 그 기술을 역시 채택을 합니다. 채택 과정에서는 아까 그 독일의 그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였던 그 기술 아마 그대로 기술료를 주고서 사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러스트 벨트 근처에 입지를 하고 패스트 팔로워로서 아주 조기 그 말하면 추종자로서 뉴코를 따라가는 그렇지 않아서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누리고 디스어드밴티지를 좀 감수하면서 뉴코만큼의 어드밴티지는 못 누리겠죠. 그걸 이제 감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뉴코랑 거의 뭐 따라서 해갑니다. 이쪽도 그걸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액츄얼 스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후발자로서
더 most desirable한 그런 그 상황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제 유리하긴 하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후발자이면서도 그 아주 맥시멈 윌스페이는 아니지만은 고객이 이 정도면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를 가격으로 책정해도 사주는 뉴코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most desirable한 그런 그 평가를 갖다가 받으면서 스틸 다이나믹스도 뉴코보다는 못하지만은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자로서 약간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긴 하면서도 비용도 뉴코보다 뭐 좀 다소 조금 더 비싸게 치지만은 그냥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베스트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 베타 어댑티브 끝드니즘을 줌으로써 아까 말한 보통 수준의 보통 퀄리티 레벨의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미국 국내에 거의 3천만 돈 가까운 그런 그 수요를 갖다가 지금 뉴코와 스틸 다이나믹스 두 회사가 지금 이렇게 제공하면서 아주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뉴코는 특히 선발자로서 처음 이 기술 자체를 처음에는 독일의 그 SMS라는 그 철강 엔진 회사로부터 이 기술을 갖다 전수받았지만은 자체 내의 기술 R&D 능력을 갖다 계속 보강하면서 지금은 보통 수준이 아닌 가격은 싸면서도 퀄리티 레벨도 점점 높아지는 걸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충족시킬 정도의 그런 그 이노바티브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계속 그 끊임없는 그 이노베이션 노력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가 뉴코고 스틸 다이나믹스는 아무래도 그 팔로워로서 뉴코의 그 뒤를 갖다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회사로 그런 회사임을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니즈 이볼루션, 어느 니즈 진화 단계에 에서건 간에 그 진화 단계에서의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터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